실패는 필연적으로 찾아온다. 이 말에 어느 정도 공감이 되시나요? 제 나이대로 보자면 실패를 40년 넘게 경험해 왔지만 오늘도 여전히 아주 당연하게 크고 작은 실패들과 마주했어요. 최근 빠르게 기업이 된 성공한 스타트업 대표님이 당연히 잘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시도해 본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그걸 듣고 맞는 얘기다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실패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이고 당연하다. 그 말을 돌이켜보면 세상은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과 다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직장, 내가 열심히 했던 사업, 어렸을 때부터 내가 상상했던 나의 모습이 나의 생각과는 다른 상황이 되어서 그래서 실패한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상황을 대하는 마음가짐과 자세는 그것이 실패인지 성공에 꼭 필요한 과정인지 지금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빌 게이츠는 성공은 형편없는 선생님이다. 그것은 똑똑한 사람들이 절대 실패할 수 없다라고 착각하게 만든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에디슨의 유명한 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말과도 통합니다. 10년 안에 100억 원의 부자로 만들어줄 부동산 투자의 3가지 습관. 첫 번째 습관은 실패는 당연히 오는 것이고 나는 그것을 발판으로 삼고 여전히 도전한다입니다. 그럼 부동산으로 100억 원의 자산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경매 사이트나 부동산 어플 등을 통해서 100억 원의 부동산들은 어떤 곳이 있는지 소유하고 싶은 부동산의 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어차피 내가 가야 할 길이니까요. 빌딩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상가도 있고 토지, 공장, 창고 같은 부동산도 있을 거예요. 각각의 부동산들은 돈이 벌리는 부분, 필요한 돈, 소득을 올리기에 필요한 시간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안목이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해요. 이렇게 리스트를 만드셨다면 이제 두 번째 습관, 나의 현황과 관련된 부동산은 난이도와 상관없이 바로 공부를 시작하세요. 내 현황과 관련된 부동산은 공부가 습관이 되도록 합니다. 내가 상가에서 장사를 하고 있다고 하시면 바로 상가 투자를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상가 부동산을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이미 오피스 상권, 주거 상권, 대학가 상권, 항아리 상권, 먹자 상권, 학원 상권 더 있을 거예요. 장사를 하고 있지도 않지만 상권 분석으로 상가의 입지나 투자 시 필요한 대출은 물론 임대를 주게 될 장사하시는 분이 얼마까지 임대료를 감내할 수 있을까까지도 공부를 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장사만 하시면 안 돼요. 꼭 부동산 투자를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장사가 잘 된다, 경비를 다 빼고 매달 1,000만 원씩 남는다, 그리고 임대료는 대략 300만 원 주고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건물 투자를 바로 공부하세요. 임대료 300만 원이랑 나의 수익 1,000만 원 중에서 500만 원을 투자해서 합치면 800만 원, 1년이면 9,600만 원이 됩니다. 이것을 5% 이자로 본다면 19억 2천만 원의 이자를 감내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현금 흐름이에요. 그러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내가 장사할 건물을 구입해 볼 수 있어요. 건물은 땅을 베이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그 부동산의 가치는 다 다릅니다. 지역, 용도 지역, 용적률과 건폐율 같은 조금 전문적인 공부를 얼마나 잘 하시는 거에 따라서 100억 원의 부자의 목표는 생각보다 더 빠르게 다가올 수 있어요. 나의 현황과 관련된 부동산은 난이도와 상관없이 바로 공부를 시작하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거주할 집이 필요하시다면 저평가된 아파트를 공부하세요. 돈이 좀 부족하고 불편함과 시간을 감수할 수 있으시다면 재건축, 재개발의 가능성이 있는 빌라나 아파트도 공부해 보세요. 물론 재개발, 재건축이 건축비, 인건비의 상승으로 인해서 사업성이 많이 떨어져서 투자 메리트가 없다는 것은 최근의 상황이고 중론이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투자하기 전에 공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판단하셔도 되고 그 과정 속에서 본인에게 잘 맞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아파트를 만나실 수도 있어요. 만약에 내가 창고나 공장을 임대로 사업을 하고 있으시다면 창고, 공장 공부를 바로 시작하세요. 공부를 하시다 보면 토지 공부는 아주 자연스럽게 하시게 됩니다. 저도 공장이 필요해서 계속해서 물건을 받고 있고 경매로 응찰도 하고 있고 임장도 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토지를 사서 공장을 짓고 쓰다가 그것을 허물고 멸시를 시키고 건물을 지어서 임대 사업을 하고 있는 건물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저도 지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100억 원의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업을 시도하고 부동산 투자 공부도 꾸준히 하자입니다. 부동산 투자는 논문 써야 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공부를 위한 공부를 하면 안 됩니다. 부동산은 높은 지식이 수익률과 직결된 자산이 아니고 자기 자본, 곧 내가 가진 돈의 양이 더 중요한 자본이에요. 에쿼티의 크기와 좋은 현금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이 좋은 부동산을 투자하기에 가장 중요한 점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진짜 부자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에요. 그러니 인정이 된다면 100억 자산가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사업을 시작하세요.
그곳에서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의 순수익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현재 금리로 얼마까지 레버리지를 쓸 수 있는지 항상 계산해 보시고 차익이 큰 주요 지역의 빌딩에 투자가 좋을지, 수익률이 높은 수도권의 원룸형 건물이 좋을지, 현금 흐름이 잘 나오는 상가에 투자가 좋을지, 아니면 호재 지역의 토지가 좋을지 항상 대입해 보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매달 2천만 원이면 5%의 금리로 48억 원의 대출을 감내할 수 있는 현금 흐름입니다. 사업을 시도하고 성공시키고 부동산 공부를 꾸준히 하면 된다라고 말하면 사업이 쉬운 줄 아니? 부동산 투자한다고 잘못 대출받았다가 망하라면 어쩌려고? 라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많고, 특히 가까운 사람들, 심지어 가족들도 그렇게 비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는 선택입니다. 실패는 필연적으로 온다.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죠? 사업은 돈이 없을 때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매출이 나지 않을 때 돈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않고 나의 아이디어와 공부와 수많은 시도로 투자금이 새지 않는 시장을 찾아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동시에 사업 투자금을 날려버릴 위험성도 없는 것입니다. 어차피 소수만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맞다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세 번째, 사업을 시도하고 성공시키고 부동산 공부를 꾸준히 하자입니다. 잊지 마세요. 사업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노력보다 더 큰 것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하단 고정 댓글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